우리가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일이란 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란 건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행위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뉴턴, 미터, 줄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를 A가 B한테 일을 해주면 A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그냥 B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혹시 그거 제가 영상 보고라고 한 거 봤어요 혹시? 대체 왜? 왜요? 바빠서? 나도 바빠. 여기 다 바쁘지? 태연이 봤어 혹시? 대체 왜요?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내가 칼 들고 협박해야겠네. 그러면 보고 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에너지 전달은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B한테 주는 겁니다. A가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A는 에너지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일을 한 놈은 줄고요. 일을 받은 놈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게 좀 일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일을 하는 방법은 A가 B한테 일하는 거는 A가 B한테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하면 일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거는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똑같아. 그러면은 양의 일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힘 방향, 이동 방향의 반대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 음의 일을 해줬다. 양의 일과 음의 일이 다른 건 뭐냐면 양의 일의 경우는 일을 A가 B한테 해줬다면 A가 B한테 일을 해주면 양의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A가 B한테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음의 일은 뭐냐면 거꾸로야. A가 B한테 뺏어오는 거예요. 알겠지? 오히려 거꾸로 가져오면 음의 일을 하는 경우 에너지 오히려 갖고 온다, 뺏긴다, 뺏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동 방향과 힘 방향의 수직이야. 그러면 일을 안 해버리죠. 이런 것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맞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일과 에너지는요. 단위 똑같이 줄 쓰고요. 둘 다 스칼라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왼쪽 오른쪽이 아니야. 증가, 감소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일을 받으면 에너지 증가, 음의 일 받으면 에너지 감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니?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체 입장에서 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알짜임이 일할 때 그리고 보존력이 일을 할 때 마지막으로 비보존력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나눠서 체크를 할 거예요. 알짜임이 한 일, 물체가 받은 알짜임이 일하면은 일을 받으면 일단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요. 맞지? 에너지 전달해 주는 게 일이니까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알짜임이 일을 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요. 맞지? 보존력이 일을 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보존력의 특성이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앞에 꼭 붙어야 돼. 보존력은 그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존력이 혹시 종류 뭐뭐인지 알아요? 보존력의 정의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라서 이름이 보존력이야. 알겠지? 근데 이 힘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력, 탄성력.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을 해봤자 역학적 에너지 못 받고
알겠지? 그럼 뭐를 바꾸냐? 포텐셜 에너지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실 수도 있겠지만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뭐 있죠? 희준이 뭐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나머지 하나는 뭐야? 탄속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존력이랑 관련있는 두 친구가 얘네 둘밖에 없어서 보존력이 한 입 묶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꼭 붙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체 이렇게 던질 때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 이제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이때 우리가 한번 높이를 h만큼 떨굴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R자임, 보존력, 비보존력.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공기저항, 마찰, 무시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면은 힘이 뭐만 있어, 여기에는? 중력 하나만 있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세 가지 한번 적용시켜보자. 일단 봐봐. 비보존력이 있어요. 비보존력이란 건 이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를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외한 나머지 힘이 있어, 지금? 공기저항 없으면 없잖아. 비보존력은 일을 애초에 못해. 이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죠. 맞지? 그러면은 얘가 하는 일이 뭔데? 얘가 담당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거든.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는 건 뭔 뜻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에서 나오잖아. 역학적 에너지 왜 보존돼? 마찰 공기저항이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하는 거잖아. 마찰 공기저항 무시하면 비보존력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변화량이 0이 되면서 보존이 되는 겁니다. 맞니? 그럼 중력이 한 일은 몇이에요? 중력 mg h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중력은요 보존력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보존력은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했잖아. 보존력이 한 일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은 사실 양의 1 하는 거죠. 근데 중력이 양의 1 했지만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맞아? 이해돼? 그럼 마지막 R자임은요? 여기서 중력은 보존력이기도 한데 이 물체 입장에서 얘가 R자임이잖아요. 그렇지? 그 R자임이 몇이에요? 몇이죠? 얘 R자임 몇이야? 그냥 mg 아니야? mg? 그냥 mg가 R자 힘이야? 힘이 mg밖에 없잖아. mg h만큼 R자 힘이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만큼 뭐?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질 때는 포텐셜이 감소하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위에 거 두 개 더한 거. 운동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거든. 이 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mgh 증가. 근데 포텐셜이 mgh 감소하니까 보존.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니? 이 식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영상을 안 보고 오셨으니까 일단 외워. 집에 가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 제가 이런 거 다 설명해놨고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설명해놨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5주 동안 할 수는 없잖아. 알겠지? 넘어가도 될까? 이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 다 어려워요.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에 다 20번 문제에 들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치면 30번짜리인 거야. 알겠지? 수학으로 치면 30번입니다. 모의고사 기준. 모의고사 30번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안 풀어봤나? 수학에서. 뭐 블랙 라벨인가 뭐 있더만.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번, 2번은 쉬워요. 한번 볼게.
그리고 문제가 왜 어려운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지고요. A점에서 가만히 놓은 1kg짜리 공. 그러면은 가만히 놨다는 거는 꼭대기는 멈춰 있다가 이제 떨어질 거라는 뜻이죠. 맞지? 근데 이제 A와 C에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몇이래? 40줄. B랑 D는 50줄 차이 난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그 얘가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지는 거니까 어때? 상황이 어때요? 이거랑 똑같지? 비보존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기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보존력만 있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상황이구나. 그럼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소한 포텐셜만큼 운동 에너지 커지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니?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운동 에너지 몇이야? 멈춰 있으니까 A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빵일 거 아니야. 근데 A랑 C의 중력 포텐셜지가 40 차이 난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는 감소한 포텐셜만큼 운동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C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나오죠? 몇인 거야? 40줄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 줄에 보면 C의 속력은 B에서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의 속력이 V면 C에서 2V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래 운동 에너지 식이 하나 있죠? 뭐였지? 2분의 1 mv 제곱에 따르면 속력이 2배 차이 나면 운동 에너지 몇 배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4배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에너지 차이가 4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운동 에너지가 10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럼 이제 다 나왔지. 여기는 여기 포텐셜 몇 차이 나는데? 50 차이 난대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마지막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60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거리도 우리가 알아내려야 되니까 거리 한번 봐봐요. 지금 중력 몇이야? 1kg니까 10N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뭐랑 똑같다고?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R자임이 뭔데? 10이 R자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 곱하기 이동거리가 변화량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처음 기준 여기서 얼마 변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10 변했잖아. 맞니? 그 R자임이 한 일이 10이라는 거 아니에요? A에서 B 거리가 나온 거죠. 아, 여기 1m네. 맞아? 여기서는 30 변했잖아. 근데 R자임은 10이잖아요. 여기는 3m. 마지막 구역은 2m가 되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기억. A와 B 사이 거리는 1.5다. 틀렸죠? 니은 C와 D에서 중력이 한 일은 18줄이다. 틀렸는데 왜 틀린 거야?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은 보존력이죠, 여러분. 맞지? 중력이 한 일만큼 뭐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C에서 D 갈 때 20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20줄 1 했다는 거죠. 실제로도 중력은 10N, 2m 갔으니까 20줄 떨어졌겠지 뭐. 니은도 땡. 마지막 D끝. D에서 속력을 어떻게 찾죠? 운동 에너지 알면 속력 그냥 나온 거죠? 이게 속력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 어떻게? 60은 2분의 1 mv제곱과 똑같다. 1kg니까 1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v제곱이 120이니까요. v는 몇이지? 2루트 30m/s가 되겠죠.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주면 됩니다. 맞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색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 이렇게 가도 돼. 우리 지금 처음에 문제 준 것만 봐봐. 최초에 멈춰 있다가 출발했고요. B랑 C 속도 차이가 2배 난다는 거 아니까 0, V, 2V는 정해진 거잖아. 정해진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까지 알아낼 수 있냐면, 자유낙하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할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아? 근데 여기 지점이 A까지 지점이 V, B까지, C까지 갔을 때가 2V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랑 여기 시간 간격이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대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같은 시간 대비 자유낙하드 체크하면은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여기 1대 3 나오겠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 더 좋죠. 2번입니다. 자동차가 등 가속도 운동한다.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가요. A, B, C, D 운동 경로를 지나고 있고요. 거리는 각각 2L, L, 3L이고 운동 에너지는 C가 B에서의 4분의 5배라는 건 여기 에너지를 5이라고 두면 여기가 4인 거 맞아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얘가 뭐 높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에 상관있다고?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고요. 그치? 근데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면 알짜임 변해 안 변해? 알짜임이 일정하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정한 힘 F 받으면서 간 거야. 맞아? 그러면은 F라는 알짜임의 거리만 알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 포인트 알고 있는 지점이 여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F라는 알짜임으로 L만큼 갔을 때 에너지 얼마 변해요? 2 변하는 거 맞아? 4, 2에서 5이면 2 변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F L만큼 2를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2 변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여기 3L 갔으면 3FL1 할 거 아니에요. 얼마 변하겠어? 3, 2 변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3, 2 커져야 되는 거잖아. 8, 2가 되겠죠. 맞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EFL2라면 EE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EE 커진 게 4인 거잖아. A에서 몇인 거예요? 2인 거 맞아? 그럼 이제 답. A가 D에 몇 배네? 근데 A랑 D 에너지 몇 배 차이나? 에너지 4배 차이 나면 속도는 몇 배 차이? 2배 차이. 3번. 같은 질량이 똑같은 물체 A, B가 각각 마찰이 없고요. 꺾인 경사면에 따라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출발 높이는 H고요.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높이 변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관점 볼 수 있겠지. 그럼 둘 다 지금 마찰이 있대요, 없대요? 어차피 마찰은 없지. 그럼 마찰이 없으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그래서 중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네. 맞지? 그럼 둘 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그럼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한 일 몇이에요? A는? 질량의 M으로 놓으면은 그냥 MGH 아니야? 이만큼 포텐셜 감소하지 않았겠어? 요거는 그만큼 운동 에너지 커졌겠죠.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기억. 중력이 한 일은 A랑 B랑 무조건 똑같죠? 질량도 똑같고 떨어진 높이도 똑같잖아. 그 다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이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그럼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얘랑 같은 거니? 다른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랑 얘는 변화량이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똑같다고 한 적은 없어요. 맞지? 높이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작 위치에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은 게 맞아. 근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봐봐. 정지 출발이면 똑같겠지. 그죠? 멈춰있으면 운동 에너지 빵! 포텐셜 MGH가 똑같겠죠? 근데 여기 멈춰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 3번 문제 읽어보시면 멈춰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안 멈춰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멈춰있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한번 판단해 볼게. 우리가 마찰이 없으면 이 빗면에서 가속도는 뭐에만 비례하더라? 각도에만 비례하는 거 맞아? 그럼 첫 번째 이놈은 처음에는 각도가 좀 작으니까 작은 가속도를 갖다가 큰 가속도를 가지면서 떨어지는 거 맞아요? 이 친구는 오히려 처음에 가속도 크다가 나중에 좀 느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둘 다 정지 출발했다고 가정하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A는 처음에는 느렸다가 나중에 큰 가속도 가지면서 가는 게 A 아니야? B는요, 처음에 큰 가속도 갔다 나중에 좀 느리게 오는 상황 아니야? 맞지? 그리고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최종 속도는 둘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맞지? 이제 나머지 조건 쭉 볼게. 동시에 통과한단 말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해야 돼.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 같은 거리를 이동해야 돼. 포인트. 같은 거리여야 돼. 이동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아? 이동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잖아. 멈춰있다가 출발하면은 도착 속도도 똑같아야 되는데 시간도 똑같아야 되는데 넓이도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 상태로 그림 그리면 B가 훨씬 크잖아요. 이동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맞춰주려면 얘를 위로 A를 위로 올려야 그나마 같을 확률이 있겠죠. 맞지? 똑같은 비율을 올리면 어차피 속도 차이가 똑같으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조금 올렸어야 돼요. A를. 이해돼? 그러면 조건이 다 맞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 똑같고 중력 포텐셜 감지랑 똑같지. 근데 A가 조금 올라가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A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이해돼? 이게 당시에 정답률이 50%였어요. 다 그냥 5번 하고 싶으니까 하고 넘어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또 3점짜리 문제야, 당연히. 3점짜리면은 수학에서는 4점짜리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3점짜리면은 너무 쉽게 풀리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문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 하나만 하고 가면은 우리가 빗면에서 에너지 하실 때 왜 높이로만 계산해야 되는지도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나오자. 알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 뭘? 알짜임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중력은 아래로. 맞아?
근데 이렇게 빗면에 받쳐지면 이쪽으로 수직 항력 생겼었죠? 그럼 이게 알짜임, 빗면 힘이 알짜임이 되잖아. 그 알짜임이 한 일은 몇이 되는 거야? 빗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S 때려서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뀌면 되는 거죠. 보존력이 한 일은 중력. 그럼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붙여서 mgh만큼 포텐셜 에너지 떨어지는 거죠. 비보존력 있나요? 있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보존력은 중력, 탄성력. 맞지? 그럼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비보존력이야. 수직항력도 비보존력이에요. 그지? 근데 비보존력인데 일을 안 해. 왜요? 힘 방향, 이동 방향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보존력이지만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죠. 위에 두 개 더한 게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fs 빼기 mgh가 0이니까 fs랑 mgh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빗면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문제에서도 그냥 높이로만 계산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적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F가 mg sin 세타였던 거 기억해 혹시? 빗면이면 mg sin 세타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 sin 세타를 큰 삼각형에서 한 번 더 해보자. 큰 삼각형에서 sin 세타는 S분의 H 아니에요? 빗변분의 높이가 sin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를 mg 곱하기 S분의 H로 써도 되는 거잖아. 여기에 S 한 번 더 붙이면 그냥 MJH랑 똑같은 거죠.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자, 4번 하기 전에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하나만 할게. 자, 여기서 저 공은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에너지 따져보면 되겠지. 맞죠?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계산해볼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4줄 맞아요? 포텐셜 에너지는 빵. 역학적 에너지는 4줄. 그렇지? 그럼 바닥에 마찰만 없으면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4줄일 거 아니야. 그 운동 에너지가 멈춰 있을 때까지 꼭 꼭대기까지 올라가 멈추니까.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4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mgh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0 곱하기 h니까 5분의 1이네요. 여기는 0.2m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럼 봐봐. (5kg짜리로) 바꾸면 몇 미터 올라갈까요? 뭐 계산해보면 되지만 보지도 않고 0.2m라고 해도 돼. 왜 그런 거냐면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20줄 맞아요? 맞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10줄이냐? 계산을 꼭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계산 능력은 별로 상관없다. 10줄. 포텐셜 빵이니까 역제해지가 10줄이겠죠? 근데 여기도 10줄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이제 운동이 빵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10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mgh 5 곱하기 10 곱하기 h 하면은 똑같이 0.2가 나오잖아. 맞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질량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는 얘가 커요. 무거우니까 크겠지. 근데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마찰마 역학정형제가 보존이 되면은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여요. 알겠죠?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이걸 수식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책에서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이제 항상 역학조의 보존 나올 때 책 밑에 써있는 식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질량은 다 지워져 버려요. 맞지?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특정 높이에서 속도가 v1이면 질량에 관계없이 누구든 다른 높이로 갔을 때 속도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런 거 하잖아. 여기서 꼭대기에서 멈췄어. 정지시키면은 물체가 뭐 이렇게 무한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속도가 v1이야. 같은 높이면 v1이라고요. 맞지? 계산 안 해봐도, 계산해봐도 무조건 똑같고요. 계산 안 해봐도 똑같다. 여기는 빵, 여기 v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공 A, 뭐 3kg짜리 공 A였어. 근데 완전히 다른 뭐 30kg짜리 공 B를 여기다 똑같이 갖다 놔도 똑같이 V1, V2, V1 제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를 좀 기억해라. 자,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요. A, B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나는 A, B가 높이가 처음으로 똑같아지는 순간을 나타냈다. 그렇죠? PQRS는 직선 운동하는 것이고요. 거리는 각각 L, EL이라고 합니다. A는 멈춰 있다 출발하고요. B는 V로 저 위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맞지? 그럼 한번 봐봐. A가 여기 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A가 처음에 B가 있던 곳에 내려왔잖아. 근데 속도가 어때? V예요. 그렇지? 그럼 봐봐. B도 여기 있을 때 V였잖아. 같은 위치인데 똑같아, 속도가. 그럼 B랑 A랑 상태가 똑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맞지?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있었다면 속도 몇이었겠어요? 그렇지. 0이었던 거야. 알겠니? 같은 위치에 속도가 똑같으니까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상태가 서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B가 여기 있네? 속도 몇이겠어요? V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알겠니? 첫 번째로 요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됐어? 맞지? 그럼 B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속도 몇이겠어요? 정지가 되겠죠? 맞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을 거니까 만약에 끝까지 올라갔다면 속도가 0이겠죠? 맞니?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여기가 L이고 여기가 EL이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는 다른 빗면이잖아요. 맞니? 그럼 가속도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그 가속도를 먼저 찾아볼 겁니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 가속도식,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식이란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찾을 수 있잖아. 여기에 추가로 두 가지씩. 평균 속도는 시간은 거리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평균 속도. 이 지점 평균 속도 몇이야? 2분의 V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도 2분의 V야. 그럼 평균 속도가 같아요, 두 개는. 1대1인 거잖아. 근데 거리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잖아. 그럼 여기랑 걸린 시간의 비율이 1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t초 걸렸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2t초 걸려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 알면 가속도 나온 거거든. 시간이 1대 2라는 거야. 이쪽 빗면과 이쪽 빗면 시간이 1대 2라고. 언제까지? 속도가 V 바뀔 때까지.
맞죠? 여기 0에서 V면 속도 변화량 V. V에서 빵도 V잖아. 그럼 가속도는 2대 1이구나. 이래. 그래서 여기 가속도가 이 빗면은 가속도가 2a인 지점이고요. 이 빗면은 가속도가 a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됐어. 이제 마지막 후반 갑니다. 후반. 그러면은 a가 여기서 이제 t초 후 모습을 그려볼게요. 그럼 t초 지났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 맞아, a가? a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속도는 v겠죠, 뭐. 맞니? 그럼 b는 어디 있을까요? 다 올라갔을까? 다 못 올라갔을까? 다 못 갔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2t초 필요하잖아. 근데 t초 후니까 b는 뭐 어디 있겠죠, 뭐. 이거 이해돼? 태연이 이해됐어? 그렇지? 그럼 얼마 변했겠어요? 속도도 알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시간이 가속도가 절반이잖아. 맞죠? 원래 t초였으면 속도 v 변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t초인데 가속도가 절반 됐으니까 여기는 2분의 1v인 거 알겠어요? 이해돼, 이거? 태연이는? 한 번만 더. 오케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빗면은 가속도가 a인 지점이잖아요. 원래 가속도가 2a인 곳에서 여기가 가속도 2a인 곳이잖아. 맞지? 가속도 2a인 곳에서 t초면 속도 변화량이 v였잖아. 근데 여기는 가속도 이제 절반인 곳이잖아. 근데 똑같이 t초 지났잖아요. 아, 그럼 속도 변화량도 절반이 되니까. 그렇지. 그니까 2분의 1 v인 거죠.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후반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기부터는 A와 B는 같은 빗면이에요. 그러면 가속도 똑같고요. 그러면 상대 속도 똑같다. 맞지? 현재 상대 속도가 몇인데? 올라가는 걸 V라고 플러스로 놓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상대 속도가 유지돼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자. 마지막으로 A와 B가 만났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렇지? 충돌했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높이가 똑같아져야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둘의 높이가? 근데 같은 높이면 속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겠어? Vx는 절대 안 돼. 왜? 이 상대속도 유지돼야 되거든. 이러면 상대속도 빵 나오잖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때 부딪힐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남은 거 하나밖에 없지. 같은 높이니까 속도가 똑같은 게 유지가 되면서 반대 방향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상대 속도 유지도 돼. 맞아. 그럼 이거 유지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 V인데 이때 B는 내려오는 방향으로 V, A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V니까 결국에 최종 이때의 속도, 이 V는 4분의 1 V가 되는 거야.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매체가 왼쪽 빗면에 따라 올라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때 이 거리를 각각 여기까지를 L1, L2, L3,
L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빗면에서 L1과 L2를 지날 때 걸린 시간이 T0랍니다. 똑같이 T0 초만큼 걸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L3 지날 때는 절반이 됐어요. 2분의 T0가 됐다는 거겠지.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럼 보시면 여기 속도를 이렇게 잡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럼 속도를 V1, V2, V3 이렇게 3개 잡으면은 좀 많잖아요.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 시간이 똑같다는 거 알아냈잖아. 맞죠? 여기랑 여기는 가속도 어때? 이 빗면은 가속도가 A1으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갈 때야 돼서야 A2로 가속도가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가속도는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맞죠? 근데 여기랑 여기 시간이 어때? 똑같대잖아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여기서 여기 갈 때 똑같이 변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속도를 V라고 두면은 여기 속도는 V 플러스 X, 여기는 V 플러스 EX 이렇게 놔도 되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T0초마다 속도가 X만큼 변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면은 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잖아.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니? 근데 우리가 알잖아. 같은 상태에서 어차피 똑같은 공이니까 그럼 같은 높이 지나면 속도 어떻겠어요? 여기가 V면 여기도 V, 맞아. 여기도 V 플러스 X, 여기도 V 플러스 EX 맞아요? 같은 높이니까. 맞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긴 가속도가 이제 바뀌었잖아.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등가속도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가 2t초 걸렸어. 2분의 t0 걸릴 때 x 변한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여기도 x 변하려면 2분의 t0초 걸리겠구나. 맞아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괜찮니? 이제 조건 마지막 써볼게요.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에 L2랑 L4랑 어떻대? 똑같대잖아. 그렇지? 그걸 쓰면 되겠죠? 딱 봐도 그러면 어떻게 쓸 건데요? 우리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인 점을 활용해가지고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 평균 속도 다 구할 수 있잖아. L2 지날 때 평균 속도 몇이에요? 이거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2V 플러스 X 나누기 2 맞니? 여기 지날 때 평균값? L2를 지날 때요. 그때 평균 속도는 처음과 끝에 가운데 값이 평균이니까 2V 플러스 X 나누기 2가 저기 지날 때 평균이겠죠? 몇 초 걸렸는데? T0초. 이게 L2죠? L2랑 뭐랑 똑같다고? L4랑. L4의 평균은 몇인데? 이거 두 개 평균 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2V 플러스 3X 나누기 2가 L4 지날 때 평균 속도 맞아요? 여기는 시간이 근데 2분의 T0초잖아.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울 거 지우면 2 하나씩 지우고 T0 지워지면은 우리가 이제 X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왼쪽 항은 2V 플러스 X, 여기는 V 플러스 2분의 3X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V는 2분의 1X가 되겠지? 그럼 X가 2V인 거잖아. 맞아? 그럼 V 다 나왔지 뭐. 여기가 3V, 5V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맞니? 됐죠?
그럼 답 나왔지? 이제 L3분의 L1만 하면 되는 거니까 L3분의 L1 내는 게 답이니까요. L3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평균은 이제 평균이 2V인 거 알잖아. 맞니? 평균이 2V인 거고 시간은 2분의 T0초인 거고요. 그죠? L1은 평균이 4V인 거죠. 시간은 T0. 4 나오겠네요. 뭐 이런 놀이기구가 있답니다. 질량이 m이고요. 그러면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은 mg가 되겠죠? 아무래도 맞지? 여기가 이제 t equal 0초일 때 그리고 여기는 t equal t초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간에 따라 좀 나눠보면은 0에서 t초까지는 힘을 뭐 주고 있냐면 놀이기구의 중력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때는 위로 3mg만큼의 힘을 줬다고 합니다. 맞니? 그렇죠? 그 다음에 t초부터 4t초까지는 중력만 작용한다고 하니까 중력만 받으니까 힘을 이렇게 받는 거지. 그 다음에 4t초 이후부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 위쪽으로 F라는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 이 F를 구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그림 하나 추가를 좀 할게. 뭐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어딘가에 꼭대기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꼭대기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꼭대기 속도는 0이겠죠, 당연히. 그럼 출발할 때도 속도는 0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저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볼게요. 봐봐. 여기 속도를 V라고 놔봐. 맞죠? 그럼 V라고 놓는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평균 속도 몇이에요? 2분의 V. 2분의 V가 되겠지. 여기도 2분의 V겠죠. 그럼 우리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알면 거리까지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균 속도가 똑같으니까 시간만 알아내면 거리를 공짜로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시간이 t초 걸렸잖아요. 여기서 꼭대기 갈 때는 또 달라. 맞죠? 그럼 속도의 시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속도를 찾으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이용해서 시간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0v, v0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똑같은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가속도 비율이 몇 대 몇이야? R자임 알면 가속도 나오잖아. 여기 R자임 몇인데? 2mg 아니에요? 여기는 mg잖아. 그렇지? 그럼 가속도 비율이 2대1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시간은 1대2가 나오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 또 변화량은 같은. 왜냐면 꼭대기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잖아요. 꼭대기의 속도는 무조건 0이잖아. 그래 올라갔다 내려올 때 속도가 0인지면 꼭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여기 속도를 v라고 가정하면은 0v, v0이니까 똑같이 속도 변화가 v지. 그럼 여기까지 갈 때 t초 걸렸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꼭대기까지 갈 때는 3t초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 여기가 3t초인 거죠? 그럼 여기가 3t인 지점이고 여기가 4t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렇지? 임의의 3t 지점을 만든 겁니다. 맞아. 거리도 나왔죠. 시간이 몇 대 몇인데? 1대2거든. 그럼 거리도 1대2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높이가 t초까지 h 올라갔다 치면
B는 2h, 전체 높이는 3h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이제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속도를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이렇게 헷갈릴 때는 또 그래프 그려봐도 돼. 수식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t초고, 4t초고, 여기에 3t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속도가 v까지 갈 때, 여기잖아, 이만큼.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 mg만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그 거리가 h였고 여기가 2h였던 거 아니에요? 맞니? 여기 속도는 몇일까? 지금 우리가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2t초 지났을 때 v 변한 거죠? 그럼 t초 변하면 2분의 v 변하겠지. 여기 속도는 2분의 v가 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나왔죠. 거리는 평균 속도로 찾아도 되지. 사실 평균 속도가 그러면 4분의 v인 거잖아. 왜요? 4분의 v가 되겠죠? 0이랑 1분의 v의 중간값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t초 동안 움직인 거잖아. 그럼 거리는 우리가 여기서 평균 속도가 2분의 v일 때 t초면 h 갔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2분의 h가) 되겠죠? 맞니? 아니면 그래프로도 판단할 수 있어. 지금 보면 가로 길이가, 제가 그래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가로 길이가 똑같이 t잖아. 그치? 근데 세로 길이만 절반 된 거 아니에요? 그냥 2분의 h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맞지? 끝났어. 여기도 나왔어. 어떻게 해요? 지금 올라간 높이랑 내려온 높이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높이는 3h겠죠? 그럼 여기 2분의 5h가 되는 거죠. 속도는 0이 돼야 됩니다. 왜 0이 돼야 되냐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 0이 되게 하는 게 조건이니까요. 맞아. 그럼 이제 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평균도, 여기 평균 일단 몇 나와? 똑같이 4분의 9일 거 아니야. 여기도 멈춰야 되니까 여기도 4분의 9일 거 아니에요. 그럼 4분의 9로 2분의 5h만큼 가려면 우리가 평균 속도가 4분의 9일 때 t초 동안 이동했을 때가 2분의 5h였잖아요. 그럼 똑같이 4분의 9로 2분의 5h 내려오려면 5t초 필요하겠죠? 맞지? 그러니까 최종 도착 속도는 9t초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니면 그래프로 볼 땐 이렇게 봐도 돼. 그냥 올라온 만큼 내려왔는데 속도가 0이 되다. 그냥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끝 아니야? 그치? 그렇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2분의 5h인 거 아니까 여기가 여기가 9t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맞죠? 그럼 답은 다 나왔습니다. 가속도 몇인데 기울기 구해보면 가속도 나오잖아요. 여기가 4t였으니까 5t초 동안 2분의 v 변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10t분의 v가 나오겠네, 가속도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최초에 했던 게 가속도가 g일 때 t초 동안 2분의 v 변했었죠?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몇이 나와야 되지? 2t분의 v가 g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거는 5분의 1 g가 되겠죠? 맞지?
맞니? 네. 그럼 끝났지 뭐. 이거의 알짜임이 5분의 1g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f 빼기 mg가 5분의 1 mg가 되면 되는 거 맞아요? f는 ma 쓴 겁니다. 그럼 f는 5분의 6mg 이렇게 나오면 돼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방법만 더, 별개의 방법만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가속도 구하기 전에 요거까지 다 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좀 오래 걸린 거지, 실제로 할 때는 금방금방 바로바로 탁탁탁탁 나오게 연습하면 금방 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맞지? 그럼 비보존력이 한 일이, 근데 여기서 출발하고 한 바퀴 쭉 돌아서 도착했을 때 둘 다 에너지 상태가 어때? 여기 역학적 에너지 몇이에요 지금? 0 아니야 0? 바닥에 있고 멈춰 있잖아. 맞지? 근데 한 사이클 도는 동안 돌아왔더니 바닥에 도착했고 바닥에 또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에요. 맞아. 비보존력이 있었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여기서 위로 쏴줄 때 3mg의 힘이 있었잖아. 그 올라갈 때는 비보존력이 음해해요, 양해해요? 양해를 하잖아. 그래서 올라갈 때 3mgh만큼 양해를 한 거 아니야. 맞아. 그 두 번째 비보존력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F? 이거 비보존력의 중력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어때? 중력이 아니야. F가 음해하는 거 맞아요? 음해하는 거 맞아? 힘은 위인데 내려오잖아. 맞지? 그러면 빼기 F 곱하기 2분의 5H 한 개 0이 나오면 된다고요. 그렇지? 한 사이클 도는 동안 비보존력이 한 일이고 두 개야. 근데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0이잖아요. 변화량이. 그렇지? 그러면 2분의 5FH가 3mgH니까 H는 필요 없고요. F만 남기면 똑같이 5분의 6mg가 나오는 거죠. 맞아.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지 않아? 이것도 똑같이 해봐. 뭐 내려올 때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내려올 때까지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되고. 뭘로 해볼까? 원하는 구역 아무거나 잡아봐. 처음부터 끝 아니면 내려올 때만. 내려올 때만 해볼까요? 그럼 내려올 때 봐봐. 처음에 멈춰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나중에도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내려오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이 0이 되면 된다고요. 그지? 그럼 내려올 때 여기랑 여기 나눠서 체크해야겠죠? 그럼 첫 구간. 여기서 여기는 중력만 받는 곳 아니야? 그지? 중력만 몇 초? T초 받잖아요. 이만큼 충격 받은 거지? 두 번째 구간은 중력 빼기 F. 맞아. 이게 5T초 동안 이만큼 충격 받은 게 0이라고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잖아. 이것만 계산해봐. 그러면은 이게 5mgt니까 왼쪽은 6mgt 맞아? 그 OFT가 남잖아. 그럼 넘겨. OFT. 맞아? T는 싹싹 지워지면 F는 똑같이 5분의 6mg. 7번 보자.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놨다. 여기는 멈춰있는 상태로 출발한 거죠. 마찰이 없는 곳에 따라 쭉 내려와서 이 h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 h인 지점에서 멈춰있네요. 그림에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원래 같으면 여기서 절대 못 가잖아. 에너지가 역학적으로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요? 그쵸? 근데 어떻게 갔어? A 구간, B 구간 2번 동안 F로 B 보존력을 넣어줬으니까. 그쵸? A랑 B 구간 지나는 동안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H인 곳까지 도착을 한 거죠. 이해돼요, 이거? 됐지? 맞아. 그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써볼 건데, 그러면은 그냥 A 구간에서 한 일 구하라고 했고요. B 구간에서 한 일 구했으니까, 그냥 여기 거리만 알면 되겠네 하면 되겠죠? 맞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재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디 보면은 A, B를 지나는 도중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같으니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답니다. 그렇지. 똑같은 시간이면 저기 A에서 T초 걸렸으면 B에서 T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시간 조건 줬으면은 괜히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떠올리면 좋냐면,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네. 그렇죠? 그래서 A 구간 충격량하고 B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이 똑같네. 맞네.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도 A와 B에서 각각 똑같겠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변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를, 여기서는 그냥 역학적으로 이제 보존되는 구간이잖아. 그냥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를 V라고 한번 놔볼게요. 괜찮아? 그치? 그럼 여기가 V잖아? 그럼 여기 있을 때도 V다? 혹시 알겠어? 왜 그런지? 우리 아까 같은 위치면, 상태만 똑같으면은, 같은 높이면은 속도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저기랑 저긴 같은 높이가 아닌데요? 근데 여기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놔봐. 얘랑 얘만 남겨봐요. 그럼 봐봐. H 떨어지니까 속도 V 맞아? 여기서도 멈춰 있는데 H 떨어지니까 V인 거 아니야? 여기 H인데. 그쵸?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빼고 이것만 남기면 그냥 H 떨어졌으면 멈춰있다 H 떨어지면 V 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V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구간 들어가기 전에 V, 들어간 다음이 V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각각의 충격량은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겠네요? 질량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공이 쭉 가는 거니까 당연히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거죠. A 구간, B 구간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A 구간 탈출한 다음에 속도를 V 플러스 X라고 놔도 돼요? 그럼 B를 지나기 전에는 몇이겠어? V 빼기 X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B를 통과한 다음 V인 거잖아. 통과하면 X만큼 늘어나야죠. 왜냐면 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둘 다. 그러니까 똑같이 A 구간이든 B 구간이든 똑같이 X만큼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조건을 구해보니까 A는 들어가기 전 속도가 V고 B는 통과하고 나니까 V가 된 거니까 A 통과하면 V 플러스 X라면 B는 V-X로 들어갔을 때 X만 커지니까 V로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찾은 거지. 그 이제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얘랑 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하필이면 또 여기 높이가 몇이에요? H잖아. 맞지? 네. 그럼 우리가 뭐 알고 있어요? 높이가 H 변하면 속도 얼마 변해?
V가 V 변하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 H 변할 때 V 변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럼 그 조건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뭘로 할 거냐면 이걸로 가주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로 결국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좀 해보면 여기서의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v 더하기 x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m 빼기 v 마이너스 x제곱 맞아요? 이만큼이 뭐랑 똑같냐면 에너지 2분의 1 m v제곱 빼기 0일 때랑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만약에 V면 0인 거잖아. 그렇지? 그게 같은 속도일 때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같은 속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아까 했던 말이, 아, 여기 속도가 V면 이만큼 올라가면 0이다. 이건 맞는데, V 플러스 1이라고 여기가 1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V일 때 0이라는 거지. 그럼 V 플러스 1이면 1이겠네. 그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따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거냐면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 늘어나는 건 똑같죠? 근데 여기나 여기는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변하는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진짜 조심해야 돼. 아까 그거 다시 V일 때 0이라고 V 플러스 1일 때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줘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구나. 이렇게. 맞니? 이거는 4xv가 v제곱이니까요. 결국에 4x가 v가 되겠죠. 그럼 여기 속도는 결국에는 여기가 5x라면 여기는 3x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가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 한번 봅시다. F가 A에서 한 일, 그리고 F가 B에서 한 일, 그거를 각각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건데, 여기서 WA는 F가 한 일이잖아. 뭐 F는 비보존력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또는 F는 R자 힘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R자 힘이 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실이야. 사실 똑같은 뜻이야. 왜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커진 만큼 운동 에너지 커지는 거란 말이야. 맞지? 이 말을 다시 쓸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비율로 가도 되겠죠. 맞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써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이거 맞아요, 밑에 거? 네. 위에 거는? V 제곱 마이너스 M V 이렇게 되겠죠? 그지? 어차피 2분의 1 M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럼 밑에 거부터 쭉 계산해보면 v제곱 더하기 2xv 더하기 x제곱 위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거 쓰면 되겠죠? v 대신에 4x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8x니까 9x제곱 되겠네. 맞니? 위에 거는 9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7x제곱이니까 정답은 9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문제가 좀 바뀝니다.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BC 구간에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적이 지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맞지? 근데 문제에 써 있잖아요. BC 지날 때 마찰력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얼마 털린대요? 마이너스 18줄이 털리는 겁니다. 맞지?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가만히 놨다. 여기 정지 출발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쭉 가는데 아까랑 똑같네. O와 B 사이에서 포텐셜 에너지 얼마 차이 난다고? 32 떨어진대잖아. 그 운동 에너지 얼마 커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32줄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네, 문제 봐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넣을게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란 건 여기가 0초면 얘가 t초, 2t초, 3t초입니다. 맞지? 그럼 여기 B까지는 무슨 운동해?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그럼 시간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가 0이면 여기 V, 여기 2V 아니에요? 그지? 그럼 나왔지. A에서 운동 에너지는 속도 2배면 에너지 4배니까요. 여기는 8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시간급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겁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A와 C 사이에서 운동에너지 포텐셜이 얼마 털렸대요? 아니 얼마 줄어들었대? 60줄. 그러면 운동에너지 60줄 커져야 되잖아. 그렇지? 60줄 커졌으면 68인데 이 68에서 이만큼 뺏긴 거 아니야. 그 남은 건 50줄이 되겠죠.